저들은 우리한테 뭔가를 바라고 있는 거라고? 갖다 대자마자 저거 먹힐 거야. 아이, 좀 나와요! 이봐요. 예! 우리 인간이에요. 똑똑해요! 동물 아니라고요. 예! 우리 뒤는 있어요. 네! 재밌게 보셨어요? 제 내려가는 속 빠이셨나요? 조금 더 센 거 할까요? 사람으로 만나는 공연 뜨거운 인터뷰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자, 오늘은 연극 인간의 배우 안효진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새해하고도 한 10며칠이 지나고 있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굉장히 바쁘시죠? 네, 지금 이 공연도 올린 지 한 2주 정도 됐고, 네. 그다음에 또, 제가 또 다른 공연도 하고 있어가지고, 아, 뮤지컬도 하시죠? 네, 뮤지컬도 네. 좀 하고 있어서 지금 좀 바쁜. 새해가 바뀌는지도 모르고 굉장히 바쁘게 보내셨을 것 같아요. 저는 어떤 공연인지 또 어떤 배역을 맡으셨는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베르나데 베르네베르의 원작을 바탕으로 한 작품이기 네, 네. 때문에 책을 먼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쩌면 일어날 수 있는 네. 지구가 이제 멸망한 이후에 일어나는 마지막 살아남은 남녀? 좋은 말 할 때 이게 여기 어디야? 아, 나도 잘은 모르겠지만 거대한 거울 상자? 그러니까 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거울들은 밖에서 안으로만 들여다볼 수 있게 만든 매직 미러고 그 뒤에는 카메라가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카메라를 통해서 우리 모습이 수백만 명한테 생중계되고 있고요. 리얼 버라이어티 오디션 쇼! 자, 지금부터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길을 여러분한테 즐겨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스테이지, 각종 춤. 디스코! 디스코! 예! 예! 도망가자. 어떻게? 일단은 도망가자. 가자. 우리가 함께하는 지금 이 시간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 에피소드인 거네. 새롭게 시작하는 뉴 시즌의 첫 번째 에피소드가 될 수도 있어. 인류에서 살아남은 네. 단 2명의 남녀, 네. 그 중에서 유일한 여성인 저는 것이죠. 사만타. 아, 사만타 사마타 역을. 그리고 호랑이 조련사고 성격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약간 생각이 없어서 무한 긍정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제가 여러분한테 선택받은 건가요? 와, 대박 감동! 우선 저 뽑아주신 제작진과 원상과 제 연기를 보시고 곧 저한테 한 표 보내주실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전화기를 마지막 사용한 게 12월 17일, 오늘이 24일. 24일? 일주일이나 지났.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언뜻 들었을 때 소재 자체가 굉장히 독특하고요. 네, 좀 공상과학적인 SF적인 그런 느낌도 나고, 네. 네,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인간이 지구에서 2명밖에 안 남았다는 어떤 그거 네. 상황을 이렇게 믿으면서 연기를 하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너무 극단적인 상황이고 현실적으로는 감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간접 경험도 해볼 수 없는 네네네, 그렇죠. 그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무대 자체가 네. 유리 감옥을 네. 표현한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외계인에게 납치가 돼서 감옥에 갇혀버리는 그런 상황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건데 지금 시청자분들도 보시겠지만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게 네. 연극 무대라고 생각이 잘 안 들 만큼요. 그리고 또 독특한 거는 관객석이 또 네, 사방으로 양면으로 네. 돼 있어요. 어려운 점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이 양면 무대는 처음이에요. 처음이다 보니까 게다가 2명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네네. 한쪽을 바라보면 한쪽은 소외가 되기 때문에 다른 배우가 보고 있을 때 한쪽 배우가 채워줘야 되고 그래서 계속 순간적으로 집중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야 네네네. 되는 또 저희만 힘든 게 아니라 아마
서로 이렇게 와서 보시면은 객석에서 서로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아, 그러네요. 보시는 분들도 조금 낯설어하지 않을까 싶기도 민망한 한데 상황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 있으시면 아, 관객분들이 서로를 좀 파악할 수 있는 공연이 그런 되지 환경이 않을까. 또 되는군요. 네. 그건 새로운 시각이네요. 놀랐습니다. 아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사만타 역 호랑이 조련사를 맡으신 거잖아요. 굉장히 좀 독특한 직업이기도 한데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어떤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셨어요? 저랑은 굉장히 반대되는 인물이에요. 너무 사랑스럽고 네. 약간 백치미가 좀 많이 흐르고 그리고 또 이만큼 업돼서 이제 해야 되고 그래서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했고 원래 감정보다 더 많이 필요해야 네. 되는. 그래서 이 하루 종일 이렇게 업이 돼서 이렇게 생활을 해야지 그날 와서 공연을 하면 잘 되는 감정 소모가 좀 많이 되셨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힘들었고 표현하는 데 사실 있어서, 네. 네. 그리고 되게 귀여워야 되는데 계속 사랑스럽고 아, 귀여운 굉장히 사랑스러우세요. 네. 아니, 저는 처음에 들었을 때는 딱, 본인 역할이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성격이 또 그렇지는 않으셨군요. 네, 그래서 사실 요새 굉장히 사랑스러워지려고 정말 무한히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사만다랑 라울이 이제 인간이 과연 이 우주에 살아남을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재판을 하기도 하잖아요. 여러 가지 막 설전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사만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 건가요? 사만타는 인류는 살아남을 만하다. 나쁜 행동을 하더라도 인간은 본인이 생각이란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그렇다는 거를 이제 항상 주장하는 입장이죠. 네. 혹시 실수를 했더라도 다시 생각을 해서 반성을 할 수 있고, 네, 선하다. 나아지려고 네. 항상 노력하는 실수투성이지만 나아지려고 죽을 때까지 노력하는 게 인간의 네. 본성이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인류는 살아남아야 한다. 끝까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군요. 이 상대 배우들, 그러니까 라울을 맡은 4명의 배우들과는 호흡이 어떠셨어요? 그 팀워크하면 또 아주 최고인. 최고의 팀이라서 항상 다 다르거든요. 네. 정말 배우들마다. 개성도 다르시고. 네, 개성이 네. 달라서 이 사람이랑 할 때는 또 이런 느낌이 나오고 이 사람이랑 또 다른 게 나와서 새롭겠어요. 그래서 한 달 후쯤에는 아니면 막공 가까이 돼서는 정말 얼마나 물이 오를지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점점 또 새로워지는 거 있을 수도 네, 있고요. 점점 더 발전될 것 같아요. 관객분들이 보신 분들이라도 다른 배우와의 호흡은 어떤지 그런 걸 또 비교해보는 재미도 그게 너무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큰 작품일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뭐 장면들이 있겠지만 최고의 명장면이라고 꼽을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핵심 장면 사실 재판씬이에요. 네. 굉장히 감동적이고 저도 첫날 런을 김나미 배우가 하는 걸 보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그냥 났어요. 네, 그래서 그 장면 아마 제일 멋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럼 우리 여기서 정식으로 인류에 대한 재판을 한번 열어봅시다. 당신 변호사 맡아. 내가 판사 검사할 테니까. 한 가지 능력을 더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생각이라는 거죠. 이 생각으로 인해서 인간은 3가지 특징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선, 잔인함, 악의발인가요? 아니요, 사랑, 유머, 그리고 예술입니다. 헛된 것들이네요. 그런 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인류는 스스로 고의적인 살인을 자행했기 때문입니다. 전 그 죄에 대한 형벌로 마지막 살아남은 인간들의 생식을 금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인류는 우주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합니다. 가장 뭐 기억에 남는 대사라든지 핵심적인 어떤 대사는 별건 뭔가요? 아닌데 네. 사실 저는 이제 지구가 파괴됐으니 인간은 우리 둘뿐이네 어쩌지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살짝 공황 상태가 이제 온 네. 다음에 사람이 정말 금방 또 정신을 차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할까 하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상상도 대사가 있어요. 안 되고 사실은 좀 소름이 돋아요. 네. 무서울 것 같기도 하고 네.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까 네. 싶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 인간을 어떤 분들이 좀 봤으면 좋겠는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너무 힘들 때 이제 너무 극단적인 생각을 할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잖아요. 네네. 한 번쯤은 요새 그런 생각을 누구나 너무 힘들 때 해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분들 와서 봐주셨으면 특히나 이런 세계 종말 뭐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는 저 같은 오타쿠 같은 분들은 와서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또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네. 작품이니까요. 네. 연극에서 볼 수 없었던 소재를 굉장히 유쾌하게 또 그려낸 네, 작품이니까요.
그리고 이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안유진 씨가 뮤지컬도 하고 계시긴 하지만 이건 연극이잖아요. 네. 연극은 처음으로 도전하신다고 네, 네. 들었는데 어떠세요? 연극을 하시는 소감이? 처음에는 너무 영광스럽고 좋아하는데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두 명이서만 또 하다 아니, 보니까. 분량도 어마어마하겠어요. 네, 뮤지컬 바닥에서는 또 저도 또 네. 목소리 크기로 안 지는 성량이 사람인데 좋으시죠. 네. 여기 오니까 굉장히 너무 힘들어서 음. 컨디션 조절하기도 처음엔 조금 힘들었고 좀 조심스럽기도 했고 했는데 다행히 팀원들이 많이 도와줘서 네. 지금도 공부를 계속 하면서 많이 찾아가고 있고 어느덧 13년 차 배우가 되셨는데 네, 지금도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지요? 2월 달쯤에 이제 결혼을 하거든요. 아, 어머, 그래서- 얼마 안 남았네요. 네, 그래서 결혼을 하기 때문에 이제 결혼하고 나서 어. 유부녀가 된 다음에 과연 저도 어떤 심적인 변화가 올지 궁금해요. 네. 궁금한데 사실은 지금 스케줄이 너무 꽉 차 있어서 수련여행도 못 가고 그래서 좀 예비 신랑한테 참 미안하고 그냥 그렇지만 이제 그냥 열심히 그냥 해서 네. 여러분한테 내년에도 더 좋은 작품으로 많이 인사드렸으면 네. 좋겠어요. 아, 어쩐지 뭔가 더 사랑이 넘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결혼을 앞두고 계셔서 그런 거였나 봐요. 아,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미리. 네. 앞으로의 활동 어떻게 보면은 결혼을 하시고서 세상을 보는 눈이 더 넓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연기를 하실 수 있는 폭이 더 넓어지실 수도 네. 있을 것 같고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앞으로도 더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인터뷰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었고요. 네. 사실 저도 아직 이 작품에 대해서 좀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질문에 여러분이 만족하실 만큼 잘 답변을 드렸는지 조금 너무 조심스럽기도 재밌었습니다. 하지만 네. 그냥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 공연 아주 재밌고 반전 있고 네. 나중엔 조금 충격적일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보시는 네. 분들이. 그래서 한번 소름 한번 돋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와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호기심을 자극하는 네. 네, 알겠습니다. 상상력이 아주 넘치는 그런 재미있는 연극일 것 같습니다. 연극 인간의 배우 안유진 씨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뮤지컬 평론가 원종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공연은 두 친구의 우정을 통해 따뜻한 삶의 메시지를 전하는 뮤지컬 Story of My Life입니다. 공연을 더 풍성하게 즐기는 방법, 원종훈의 뜨거운 시선 지금 시작합니다. 이놈으로 시작하는 건 어때? 제1장 엘빈 켈비의 이야기. 뮤지컬 Story of My Life는 30년 지기 친구인 두 남자의 우정을 그린 2인극입니다. 이 작품은 베스트셀러 작가인 토마스 위버와 어린 시절 천진남을 간직하고 있던 엘빈 켈비의 진한 우정을 보여주고 있죠. 2010년 초연을 마친 뒤 꾸준히 사랑을 받아온 Story of My Life는 관객들에게 소소한 일상과 그 순간 만난 인연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나에게로 너는 강한 나비야, 나의 힘이야. 네가 춤출 때 난 하늘 위로 날 수 있단다. 네 몸으로 공기 흔들며 그 춤을 출 때면 네 날개짓에 이 세상이 변해. 원종원의 뜨거운 시선, Story of My Life의 첫 번째 뜨거운 매력 포인트는 소극장 뮤지컬의 묘미입니다.
그날 점심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뮤지컬 하면 화려하고 볼거리가 많은 무대를 먼저 떠올리지만 요즘은 소극장 뮤지컬도 대형 뮤지컬 못지않게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소극장 뮤지컬은 작지만 솔직하고 단출하지만 감성을 자극하는 메시지가 솔직하게 객석으로 전달돼 감동을 자아내는데요. 지난해 인기를 모았던 키다리 아저씨나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인터뷰 같은 작품이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죠. 스토리 오브 마이 라이프 역시 전형적인 소극장 뮤지컬입니다. 등장인물은 단 2명에 불과하지만 이야기의 전개는 무척이나 흥미롭죠. 이 작품은 엘빈의 영혼과 만나 옛 추억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토마스의 사연을 담담히 들려주는데요. 온 초딩들의 관심사는 알록달록 의상 입고 행진하는 할로윈 파티. 죽은 엄마의 옷을 입고 할로윈 파티에 갔던 엘빈의 사연, 엘빈의 신기하고 신비로운 책방에서 발견한 톰 소요의 모험 서문에서 자신의 꿈을 찾은 토마스의 과거, 나는 나비죠 중요치 않아 작은 날갯짓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나비, 눈 속의 천사들, 잊고 지내던 고향과 친구, 기억들이 하나씩 소환되고 있죠. 무대는 현대인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잊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일상의 소중함을 차분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극을 관람하고 나면 자극적인 사건보다 평범한 일상이 우리에게 더 큰 공명을 가져올 수 있음을 여실히 공감하게 되는데요. 소극장 뮤지컬의 담백함과 작품이 지닌 주제가 잘 어우러져 관객들에게 더 큰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소중히 간직한 이야기 잘 둘러봐 네가 찾던 이야기 잘 봐 전부 여기 있잖아. 원종원의 뜨거운 시선, 스토리 오브 마이 라이프의 두 번째 뜨거운 매력 포인트는 젊은 제작진의 패기와 신선함입니다. 뮤지컬 스토리 오브 마이 라이프의 작사 작곡가는 닐 바트램입니다. 이 작품은 그의 처녀작으로 2009년 막을 올렸는데요. 중요하지 이제 시작일 뿐이야. 남다른 재능을 지닌 닐 바트램은 첫 작품인 스토리 오브 마이 라이프로 그의 드라마 데스크 어워즈의 후보작으로 선정되는 개가를 올리기도 했죠. 비록 수상에는 실패했지만 극본상, 음악상, 작사상, 그리고 최우수 작품상 후보에 오름으로써 작품의 완성도에 대한 높은 평가를 이끌어냈습니다. 국내 초연은 2010년 대학로의 동숭아트센터에서 막을 올렸었는데요. 뮤지컬 제작사인 오디 뮤지컬 컴퍼니의 신춘수 대표가 직접 국내 연출자로 참여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었습니다. 신춘수 대표와 오디 뮤지컬 컴퍼니는 국내뿐 아니라 브로드웨이 크리에이티브들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해 글로벌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업 아이템을 선보이는 것으로도 유명하죠. 신춘수 대표는 이 작품의 작사 작곡가인 닐 바트램에게 영화 과속 스캔들의 뮤지컬화를 제안해 뮤지컬 스핀의 제작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수입 뮤지컬 제작이나 창작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한 제작에 직접 참여하고 관계함으로써 활동의 영역을 넓히려는 노력이 앞으로의 행보와 결실에 더욱 관심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쓰여진 글이 살아있어요. 원종원의 뜨거운 시선, 스토리 오브 마이 라이프의 세 번째 뜨거운 매력 포인트는 무대를 꽉 채운 두 배우의 에너지입니다. 소극장이라고 꼭 출연진이 적을 필요는 없지만 요즘 우리나라에 등장하는 소극장 뮤지컬은 대부분 출연진이 두세 사람에 불과한 경우가 많은데요. 야야 손 나봐봐 나 이제 천사만 될 거지롱. 갈수록 경쟁이 치열하고 어려워지는 작금의 국내 공연가 현실에서 스토리 오브 마이 라이프처럼 2인극으로 꾸며지는 작품은 나름 매력적인 프로덕션인 셈이죠. 관건은 적은 출연진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연기를 잘 해낼 것인가의 여부인데요. 이는 곧 캐스팅에 관심과 노력이 집중되는 이유이자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앙코르 무대에서는 고영빈과 강필석, 김다연, 조성윤이 슬럼프에 빠진 베스트셀러 작가 토마스 위버 역으로 등장합니다. 김종구와 홍우진, 이창용은 토마스의 30년 지기 철부지 친구 엘빈 켈비 역을 연기하죠. 추억 속의 친구는 젊은 모습이고 현실의 자신은 나이 든 모습이라는 설정이 흥미로운데요. 덕분에 무대는 노련하고 중후한 배우와 참신한 신의 배우의 조화로움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토마스 역의 고영빈과 강필석, 김다연, 조성윤은 어느 누구의 연기로 감상해도 좋다고 말할 만큼 매력적인 모습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100여 분 동안 쉬지 않고 이어지는 두 배우의 호흡은 극의 몰입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종이 울릴 때마다 천사의 날개가 돋는다. 중요하지 이제 시작일 뿐이야. 뮤지컬 스토리 오브 마이 라이프에 대한 제 평점은 연출 80점, 연기 80점, 음악은 70점입니다. 뮤지컬 스토리 오브 마이 라이프를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담백한 주제와 감동적인 메시지가 만나는 훈훈한 소극장 뮤지컬. 어린 시절 바로 그때처럼 우리 닮은 천사 모두 다 사라진 두 사람과 하나의 그림자. 고 김광석의 명곡으로 탄생한 창작 뮤지컬 그날들입니다. 반갑다. 나 강무영. 난 차정아. 지금서 특수요일에 있다더니 너구나. 청와대 경호원 동기로 만나게 된 정학과 무영. 최고의 인재로 꼽힌 그들은 라이벌이자 친구로 우정을 쌓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에게 신분을 알 수 없는 여자를 보호하라는 첫 임무가 내려지는데요. 말하지 못하는 날 사랑은 어디쯤 있을까 소리 없이 내 맘 말해볼까 울어보지 못한 내 사랑은 어디쯤 있을까 때론 느껴 서러워지는데 정학과 무영은 약속이라도 한 듯 그녀에게 동시에 사랑을 느끼게 되죠. 하지만 그녀는 무영을 선택하고 두 사람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가수 고 김광석의 명곡들로 관객의 심금을 울리는 이 작품은 2013년 초연 이후 대한민국 대표 창작 뮤지컬로 자리매김했는데요. 배우 유준상, 민영기, 이건명, 손승원 등 실력파 뮤지컬 배우들의 출연으로 더 큰 사랑을 받아온 한편 이번 앙코르 무대에서는 비스트의 양효섭이 새롭게 합류해 기대를 모으고 있죠. 지친 그대 곁에 머물고 싶지만 떠날 수밖에 그대를 사랑했지만 우영 왔다감 그녀 왔다감 명곡과 함께 풀어가는 미스터리한 그날의 진실. 이번 앙코르 무대는 2월 7일부터 3월 5일까지 예술의 전당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 말고 머릿결도 곱고 인간의 탐욕을 통해 마주하는 숨막히는 공포. 2016 창작산실 우수작 연극 좋은 이웃입니다.
마당 놀는데 개를 키울까? 귀찮아. 뭐라도 좀 배워봐. 다시 무대로 돌아가고 싶어. 여유를 찾고자 농가로 이사 왔지만 다시 도시로 떠날 준비를 하는 한 예술가 부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옆집에 사는 또 다른 부부가 있죠. 잣들걸 내올게요. 그들은 곧 마을을 떠날 예술가 부부를 초대해 저녁 만찬을 여는데요. 이때부터 그동안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 숨겨왔던 지난 시간의 진실이 하나둘씩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여러 창작극을 선보여온 구태환 연출의 이번 작품은 시골에 살며 문명을 접하지 못한 부부와 문명을 떠나 시골에 이사온 부부를 통해 인간 욕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심도 깊은 메시지가 미니멀리즘한 무대와 음악에 담겨 관객들의 흥미를 자극하고 있죠. 여기서 살려면 문은 열어둬야 돼요. 사람한테도 벌레한테도 같이 사는 거예요. 이웃이니까. 뭐가 있을까요? 일상을 위장한 비일상적 심리극. 공연은 이번 달 20일까지 대학로 예술극장에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나비조차도 중요치 않죠. 세상의 거대함 앞에 난 티끌과 같죠. 발이 저릴 때 날개를 펴 춤추며 만족해. 나는 나비죠 중요치 않아.